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 채택돼 있죠. 원양, 어선 선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투표제도 처음 듣는 얘기죠. 이 수능에서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투표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출제했거든. 근데 그러냐 그림은 안 그려놓고 보통 선거란 말이에요. 원양 어선 선언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요. 보통 선거. 2번 맞고요. 3번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합니다. 득표 수가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맞고요. 4번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 땡. 우리나라는 절대다수 chấp 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에서. 전부 상대다수 대표제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각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 의석수는 300, 지역구 254, 비례대표 46. 아, 이게 지금인가요? 옛날 거죠? 지금은 40, 그러니까 253. 아, 이번 거 같은데? 18년도 지방주에 나왔으니까. 맞죠? 254에 46이 과거 거잖아. 아까. 과거 거잖아. 과거네, 과거. 옛날 거. 근데 이제 이게 200, 아까 50, 253에 47이었던가요? 아닌데? 비례대표가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률 나왔고 정당 ABCD 무소속 이렇게 돼 있네요. 맞는 거 고르라고 했네요. 1번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됐을 것이다. 이게 뭐죠? 1인 2표제가 실시됐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253명 뽑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률을 보세요. 비례대표 의석률하고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순위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1인 2표제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퀄 1인 2표제가 채택되었을 것이다. 추론으로 가능하죠? 그럼 나머지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기 무소속 한번 보세요. 무소속은 의석률도 0이고 득표율도 0이죠. 정당 명부제라는 게 뭐냐면 정당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에 00 나온 걸 보고 정당 명부제가 실시됐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다수당에게 유리한 소수대표제가 적용됐을 것이다가 아니라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겠죠. 지금 254개 선거구에서 254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거에서 한 명 뽑으니까 소선거구제라고 소선거구제니까 다수대표제라고 얘기했죠. 3번은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 중 사표는 없었을 것이다. 사표 있잖아요.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바로 사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대표. CD당이 과대대표인가요? 과소죠.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낮잖아요. 과소대표 된 거죠. 넘어갑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 ABC만 분석할게요. A가 뭐예요? 이거 모르겠다.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네요. 공익 실현을 실현을 추구합니까? B가 예죠. 그럼 B는 시민단체 아니면 정당이에요. 정당 아니면 시민단체겠죠. 그 다음에 가의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ABC가 또 달라지겠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네. 수능 문제를 그대로
컨닝한 거네. 자, 1번. 가에는 정치 사유와 기능을 합니까? 하면 모두 예가 돼야 돼요. 정당이건 이익집단이건 시민단체건 모두 이 정치의 사유화 과정을 담당하거든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기억이 아니오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예라고 해야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면은 예라고 해야 A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땡. 3번. 가가 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합니까? 라고가 들어간다면 니은은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 그러면은 맞네? 네. 그러니까 지금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시민단체. 그럼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 디귿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없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모두 다 예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C는 아니오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18번. 다음은 신문 기사 제목. 다음의 주장들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뭘까? 실질적 투표권 달라며 투표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도. 이거 뭐야?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정답 뻔하네. 3번밖에 없습니다. 19번.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가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던 게리맨더링 얘기네요. 그 모습이 도롱뇽 살로맨더와 비슷해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가가 뭐예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죠. 게리맨더링.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가는 기억,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불가피한 게 아니죠. 기억법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2번 지우고 3번, 4번인데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디귿으로 가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땡.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이 게리맨더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틀리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공부거리로 리을번 볼게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 즉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20번. 우리나라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헌법에서도 보장합니다. 이때 정당 설립은 자유롭다라고 할 때 이 설립의 원칙은 등록제라고 그랬죠.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준칙주의도 아니고 등록제다. 그 다음 2번.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제소 주체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4번 공부거리. 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넘어가서 21번. 다음 표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A국의 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A국의 선거 및 정당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으로 옳은 것.
단 지역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네. 한 명 뽑았는데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당선된다는 거잖아요. 자, 소선거구제이면서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의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대요. 지역구 선거구 500에서 500명 뽑네요. 소선거구제. 그다음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50명을 득표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갔네요. 1번 지역구 의원은 결선 투표로 선출된다. 결선 투표가 할 필요 없잖아요.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했잖아.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 결선 투표나 선호 투표가 시행되는 것이지, 단순 다수 대표제는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그게 당선자로 결정되니까. 1번 땡. 2번 다당제보다 양당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 그래요? 소선거구제잖아. 소선거구제니까 양당제가 확립되죠. 그래서 전국에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2번 정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만으로 결정된다면 이건 비례대표잖아요. 네. 지역대표제로 소선거구제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3번도 틀렸고. 4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죠. 맞아요.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기존 정치인이 현직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적 신인이 불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2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땡. 어디가 틀렸어요? 보통선거. 그렇죠. 이건 평등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죠. 일정 연령 19세 이상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건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그럼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3번 지우고. 니은번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표 등가성 원리에 위배된 선거구를 획정한 데에서 나왔다. 표 등가성 원리를 위배한 선거구를 획정한 게 아니죠.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지 등가성 원리에 위배한 선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게리맨더링을 왜곡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은번도 땡. 그러면 4번도 땡. 그러면 1번, 2번 땡이니까 니을번으로 바로 갈게요. 니을번이 맞으면 2번. 틀리면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니을번 보세요. 니을번.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한 유권자가 행사하는 지역구 한 표의 가치는 그가 행하는 비례대표 1표의 가치보다 작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서 유권자가 실행한 지역구, 보세요. 이거잖아요. 전국구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죠. 그러죠? 근데 지역구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표 가치가 높아요? 여기에서 한 표 가치가 높아요? 여기에서 한 표 가치가 크다고. 그래서 작다를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니을번 틀려버렸다고. 그럼 정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D급번 올라가 볼까요? 소선거구제에서 인구수가 선거구 간에 크게 다르다면 이건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되죠. 그러죠? 인구 5만인데도 한 명 선출하고 인구가 10만인데도 한 명 선출했다면 표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표의 등가성 원리에 어긋날 수 있잖아요. D급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미음번 표 등가성 원리에 어긋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획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획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획정한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23번 여론 분포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가 뭐예요? 수렴형. 나가 분산되었죠? 찬반으로 두 조각 나버렸잖아요. 분산형입니다. 그래서 1번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돼요. 2번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니은문도 맞아요. 3번. 나는 분산형이죠. 가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 결정이 신속히가 아니라 쌍코피 터지는 거죠. 분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땡.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 맞겠네요. 나 분산형은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24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반드시 그렇진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틀린 거 찾아야 돼. 의원내각 요소가 아닌 거 찾아야 돼요. 법률안 제출권 맞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나요? 땡! 이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무자가 들어가 무조건 의원내각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5번. 다음 대화에서 갑세 주장이 위반한 민주선거의 원칙이 뭘까?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왜 옳지 않아?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해야 돼. 이게 차등선거죠,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것은 민주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뭐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네. 보통 평등시기 비밀선거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평등선거. 평등선거인가요? 네. 아, 맞다. 세금에 관해서 부자는 2표, 가난한 사람은 1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보통 평등 중에 2번.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번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가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A가 뭐예요? 대통령. A가 미국식 대통령제고 B는 영국식 의원 내각제이겠네요. 자, 1번.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의 장점입니다.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가 용이하다. 맞잖아. 네. 권력 융합형으로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는 게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장점. 대통령제 단점이에요. 의회와 행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대립 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원 내각제는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답이네. 2번 정답.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왜 틀렸는가 분석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27번. 전형적인 정부 형태. 그러니까 2개밖에 없어. 전형적인 정부 형태니까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 내각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번.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내각 불시권. 맞네? 네. 2번.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강요는 의회 의원을 겸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권력이 융합되어 있다. 맞고. 한번.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한권이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맞네? 네. 이때 입법부의 견제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거겠죠.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니에요. 의원의 임기를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해산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뿐이죠.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영국은 상하 양원제죠. 미국도 상하 양원제죠. 예전에 시험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영국은 상원은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그러니까 여러분 백작, 남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영국의 여왕이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서 백작이네 이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위를 갖죠. 이 사람들로 모여진 원로원이 영국의 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상원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에요. 여왕이 백작으로 임명합니다. 남작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원로원이 구성돼가지고 임기가 평생이야. 원로원일 뿐이야. 그런데 국민이 선거로 뽑는 의원은 하원이라고. 그래서 영국은 상원 우월주의다, 하원 우월주의다. 하원이 우월해요. 상원은 끝발 없어. 그냥 늙은이들 보기 양로당이라니까. 원로들이 보기 양로당이야. 그냥.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충고 정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하원이라고. 그래서 영국은 하원 우월주의라고.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 하원 우월주의다. 그런데 미국은 이와 다르게 상원 우월주의다. OX. X입니다. 미국은요, 상원하고 하원하고, 역할과 임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상하, 동격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다시. 영국은 하원 우월주의. 미국은 상하원이 동격. 오케이? 숫자적으로는 상원은요, 이게 주마다 2명씩 뽑아요. 근데 하원은요,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하 양원제고 영국도 상하 양원제인데 영국의 상원은 원로원으로 하원 우월주의고요. 미국은 상하 양원이 동격이에요. 임기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하다가 27번. 27번까지 했죠? 네. 4번이 틀렸고요. 28번.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거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잘 모르겠죠? 있어요. 맞습니다. 2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5억 원을 기타야 된다. 이거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나이도 높아져. 교과서에서 자세히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이게 여성 할당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홀수번이 여성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뭐 신문 봐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번만 5억이 아니라 3억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29번. 그림은 3가지 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가 구분한 2가지 모델이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2가지가 민주주의형 모델이냐 권위주의형 모델이냐 이거죠. 민주주의형 모델은 뭐가 제일 많아요? 참여형이 많겠죠. 그러니까 왼쪽이 디귿번이 참여형입니다. 그 다음 뭐가 제일 적어요?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향미형. 향리형이 제일 적죠. 그러니까 니은이 향리형이에요. 또는 지방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역은 신민형이 되겠죠. 근데 권위주의는 이와 다르죠. 권위주의는 뭐가 제일 많아요? 신민형이 가장 많아요. 향리형이나 참여형은 적어요. 이게 권위주의적 산업사회 모델인데, 그래서 1번부터 봐야겠네. 옳은 거 찾으래요. 기역이 신민형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그러니까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법 만들어지나?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불만이 표출된다고 그랬죠.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맞네. 1번 정답이에요. 나머지 왜 틀렸을까요? 2번. 니은이 뭐냐면 향리형이죠. 정치적 자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형만 정치적 자각이 있습니다. 미문화선 사회, 이건 맞네.
그 다음에 디귿, 3번. 디귿이 뭐였죠? 참여형.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반대로 돼 있고, 4번. 기역과 니은, 즉, 신민형과 향리형은 모두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 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디귿과 차이를 보인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향리형밖에 없습니다. 신민형은 인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만 정답입니다. 자, 이제 헌법으로 갑시다. 이 헌법은 헌법의 독립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헌법하고 정치표현하고 연결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헌법 독립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어떤 때는 헌법에 관한 문제가 3문제, 4문제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표현하고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헌법은 정치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헌법 조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헌법을 공부할 때는 먼저 기초 이론으로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독일의 그 법철학자인데 예전에 그 학자 이름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학자 이름 몰라도 돼요. 켈젠이라는 사람이 법단계서를 주문해요. 법에도요 위아래가 있대요. 그래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이 돼요. 이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켈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법 단계서래요.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길 수가 없다. 상위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그러면 법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자가 법헌자거든요. 그러니까 법헌자의 법법자야. 그러니까 법 중에 으뜸, 법의 법 이런 뜻이에요. 법의 법. 그래서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지만 국민 투표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헌법은 국회와 국민 투표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이게 국내법의 최상위법이고 모법이라고 표현해요. 엄마법입니다. 엄마. 자, 그러면 이제 엄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오죠?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만 만들어요. 국회에서만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헌법하고 법률이 서로 다르다면, 충돌했다면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우선이니까. 여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입에 들느냐 안 들느냐 그 심사권을 누가 가질까?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에서 가져요. 위헌법률 심판 또는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 다음에 법률 밑에 법률 동생이 있어요. 법률 동생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누가 만드냐면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요. 대통령도 행정기관이죠. 그죠? 그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이란 말 들어봤나요? 시행령. 장관도 명령을 만들 수 있죠. 그 장관 명령, 이걸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새끼법으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 각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법률에다가 세세한 것까지 다 만들려면 너무 법이 방대해지니까 법률로는 대충 아웃라인만 정해놓고 세세한 것은 대통령, 또 대통령이 또 다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충 이만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또 대충 세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밀한 게 시행규칙, 그 다음에 중간이 시행령, 그 다음에 법률. 이게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정해놓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명령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명령이 법률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명령이라든가 또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아까 제가 명령은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 이 명령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고 시행 규칙은 장관이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만드는 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 그래서 이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이걸 심사하는 기관이 있겠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대법원에서 가져요.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명령은 법률에 위배된다 하면 이 명령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동생, 막내가 있는데 얘는 쌍둥이에요. 자치법규인데요. 이 자치법규는 조례라는 아이가 있고요. 규칙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조례는 누가 만드냐면 지방 의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청주시 조례가 있겠죠. 청주시 조례.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를테면 편의점의 거리, 술집의 거리, 예전에는 학원 간의 거리도 있었어요. 이 조례로 정하거든요. 서울은 학원 간의 거리를 300m 이내에는 똑같은 학원 입시업이 있어서 안 된다. 청주는 또 청주 조례로 이런 1km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부동산 중개로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조례마다 달라요. 서울 중개사비하고. 그러니까 법으로만 만들어놨지 조례나 규칙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정했다면 규칙은 누가 정한 거냐면 청주시장이 정하는 거야. 청주시장. 그러니까 끝발이 누가 세요? 청주시의회가 더 세. 청주시장보다.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전부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도 법이고, 법률도 법이고, 명령도 법이고,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법을 적용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죠. 헌법.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끝나고 나서 이제 법률을 공부할 거야. 이 명령이나 자치법규는 우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유형만 알면 돼. 근데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이게 세서로 나눠지죠. 이 법률이 사법관계, 공법관계, 사회법관계 해가지고 나눠서 따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3단원 끝나고 헌법 끝나고 4단원 가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사법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사회법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하기 전에 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전 있죠? 대한민국 헌법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찾으면 먼저 머릿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자로는 전문이야. 이거 머릿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어요. 본문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칙으로 6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머릿말이야. 우리 헌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써놓은 게 이제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게 10개로 나눠가지고 130개 조항으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내용이 쭉 나온다고.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쭉 나온다고. 그 다음에 부칙 6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 본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출제가 돼요. 하나가 요거고요. 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 가지고 거의 출제가 돼요. 전문도 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이미 공부했죠.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뭐 이런 게 했잖아요.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뭐 청구권, 행복주권 뭐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제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서는 제한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제한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진도 나가면서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조직하고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조직이 어떤 통치 작용을 하는가. 그렇다면 이 통치 조직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국회 이제 단원제, 양원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회 관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부에는 이제 뭐 대통령도 있고, 국무회의도 있고,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감사원도 있고, 이런 것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이 있죠? 사법기관은 뭐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입법부, 국회, 행정부, 요거. 그리고 사법부, 우리나라 사법부 두 개죠? 네. 법원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학자들 간의 견해에 다툼이 있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는 시험에서는 우리 헌법의 조문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헌법의 조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섭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느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어떻게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가, 이런 것만 제가 캐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데를 유의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성문헌법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영국의 헌법 보신 적 있나요? 대영제국 헌법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영국에는 헌법이 없어요. 대신에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든가, 우리 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헌, 권리, 장전, 그 문헌 자체가 헌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해도 맞고 없다라고 해도 맞아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하고 헌법에다 밑줄 쫙 그어요. 이 헌법의 의미는. 영국에는 어떤 헌법이 없는 거예요? 성문 헌법이 없어요.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 헌법에다 밑줄 딱 긋고, 이 헌법의 의미는 불문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성문 헌법이 없는 대신에 불문 헌법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문 헌법. 성문 헌법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이죠. 성문이라는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형식적 헌법이고, 형식적 의미 헌법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 헌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대 복지국가의 모든 헌법은 실질적 의미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식적 헌법과 동시에 실질적 헌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겠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이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반 법을 고치는 것보다요, 우리 헌법을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적 과반 출석과 제적 과반 찬성하면 법이 얼마든지 개폐가 돼요.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져요. 근데 헌법을 고치려면 이게 복잡해요. 국회에서요, 제적 과반이 아니라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헌법 고치면 안 돼? 하면 못 고쳐요. 이때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고쳐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고치기가 일반 법률과 같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지. 그래서 부드러운 헌법, 이걸 연성헌법이라고 한다면 딱딱해. 이게 함부로 못 고쳐. 경성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연성헌법이 아니라 경성헌법입니다. 됐죠? 그 밖에 이제 이런 헌법을 공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그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고, 이때 헌법에다 빗줄 긋고, 이때 이 헌법의 의미는, 정답은 고유 의미의 헌법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헌법의 고유 의미예요. 헌법이 없다면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게 고유 의미의 헌법이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106쪽 보면 헌법의 이해에서 뭐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헌법,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법 나왔고, 입헌주의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이나 통치작용 이런 걸 전부 헌법에다 명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대 입헌주의는 자유권을 강조했지만 현대 입헌주의는 사유권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느냐, 적극적 자유를 강조했느냐, 또 절대적인 평등을 강조했느냐, 상대적인 평등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근대 입헌주의와 현대 입헌주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고, 오른쪽 페이지에 근대 입헌주의, 현대 복지국가, 그러니까 현대 입헌주의,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 현대 입헌주의 구분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헌법의 정치적 의의 몰라도 돼요. 법적 의의는 기억해야겠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최고죠. 최고의 규범이죠. 모든 사회규범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최고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바로 헌법이죠. 대통령의 권한,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즉 조직 수권 규범입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 조직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현행 헌법의 개정 내용만 볼까요?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 아까 공부했죠? 9차 개헌에서 8차 개헌도 직선제는 직선제죠. 박정희 집권 나서 이제 직선제가 도입이 되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말을 바꾸면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됩니다. 현행 헌법.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말을 바꾸면 현행 헌법은 예전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었고요. 헌법재판소가 신설, 이거 서두관 정권 때 등장한 거죠. 80년대 등장했어요. 미국에는 헌법재판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폭넓은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국회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동안 대통령의 독재를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국민 주권, 뭐 공부했잖아 이미 정치편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간단히 하면서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